여러 가지 뭐 질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후보자님의 답변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후보자님이 오랜 법관 생활 동안 견지해온 확고한 원칙은 법문 그리고 법리를 충실하게 해석한다라는 거라고 이렇게 기결시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여순 관련 재심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감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하는 측면은 있지만은 그런데 후보자님이 견지하는 입장은 지금 현재의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한 재심에서는 이게 재심 사유가 각 법 조문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형사소송 체계거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소위 1950년대 이전에 이루어졌던 형사사건, 형사판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판결문조차도 없는 사건들이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많고 아예 소송 기록 자체도 없는 것들도 있고 소위 불법 연행, 불법 체포 하지 않았다는 소위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든지 뭐 다른 영장으로 인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구금이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님께서는 아니 지금 현재의 형사소송 체계상의 재심 절차에 따라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려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던 그런 입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기록은 없지만 언론 보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론 보도에도 어느 언론에도 불법 연행됐다든지 그런 또 의혹 기사는 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이거는 특별법으로 구제해 주는 거는 뭐 저도 얼마든지 찬성합니다만은 우리가 있는 이 법을 무리하게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다른 경우에도 또 그런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법 체계 자체가 결국 밑뿌리부터 위협을 받는다. 그런 게 제 입장입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주한미군 사복 여경 성범죄 사건에 관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후보자님께서 재판을 담당하시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이제 남녀 공용 화장실 내 합동 강간 사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강간을 시도한 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직접 행위자인 그러니까 주범인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고 망을 본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후보자님께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망을 본 피고인 징역 3년이 선고된 망을 본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이게 소위 피고인 1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소위 무죄를 선고를 해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무죄를 선고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피고인 1이 1심에서는 합동강간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모해서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심판이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그냥 단순 강간 미수 사건으로 심판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합동 강간 미수의 경우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그 단순 강간 미수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 형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피고인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은 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그 당시 2008년 당시에는 성폭력 사건의 상당수 그러니까 뭐 상해가 발생했다든지 강간 상해, 강간 치상 이런 사건들은 아니지만은 나머지 그 성폭력 사건들의 경우에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법원에 기소 자체도 못하거나 아니면 기소가 된 이후에 합의가 된다면 1심에서 합의가 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예, 선고하게 할 수밖에 없는 법 체계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니까 1심에서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기각이 선고됐을 때 근데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니까 이 점도 참작을 공소기각에는 이러지 못하지만 이 점도 참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당시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 다 그렇게 처리해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신미약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런데 이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과연 심신미약 강경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술을 마셨는데 그러고 나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이걸 심신미약 강경을 해주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도 술 마신 사안이 않습니까? 아니면 정신 감정을 했다는 거 보니까 예. 다른 정신적인 문제 이라크 파병을 갖다가 적응을 못해서 이제 주한 미군에 편입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감정을 원래 그 사유로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정신 감정을 해보니까 역시나 정신 감정 결과 심신미약이라는 예.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그 정신 감정 결과에 따른 심신미약을 예. 이제 강경 사유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특히 예. 이제 반대가 많은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주 감경에 대해서는 음주 감경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건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상고도 하지 않고 바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예. 소위 무죄가 전부 특히 피고인 이해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는데 검찰이 상고를 안 했다는 것은 바로 목격자 진술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피해자도 마찬가지였고요.